가로세로 연구소. 당당한 자세로 재미있는 사실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또 충격적인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중요한 방송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단독이라고 보도가 됐다가 또 기사가 삭제됐던 또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또 우리 네티즌 분들이 또 삭제되기 전에 또 캡처를 해놓아 주셔가지고 저희한테 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 머니투데이 기사였죠. 이제 단독 총선 끝나자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막혔다. 네. 근데 이제 결국 이 기사는 또 정작 삭제되고 이제 워낙 또 난리가 되니까 이제 뭐 한국경제 뭐 이런 데서도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네. 선거 끝나자마자 오늘 바로 이 코로나 대출에 관한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중단하고 한도를 줄이라고 실제로 정부가 축소하라고 했던 지시를 했습니다. 네, 지시한 건 사실이에요. 지시한 건 사실이에요. 오보가 그러니까 아니네요. 방금 전 그 기사에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보낸 그 기사를 보면 저 공문이 사실이었던 네, 거네요. 저 공문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을 그 코로나 지원 대출에 대해서 보증 중단하고 네. 한도 줄여라라고 네. 지시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문제가 커지니까 이걸 철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저 네. 기사가 삭제됐던 상황도 웃기는 게 우리가 보면 언론사에서 보면 대부분 반박 기사를 내거나 네. 이렇게 되지 기사가 삭제된 경우는 저게 오보일 때 네, 오보일 때나 삭제하는 건데 거죠. 이거 보니까 오보가 아니었어. 오보는 아니에요. 저 머니투데이급 되면 네. 그것도 이제 그냥 기사도 아니고 단독 기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기자도 몇 명이 달라붙어서 네, 썼고 네. 이 정도를 삭제시키려면 네. 언론사에 있었던 입장에서 네. 보통 회유와 압력 아니면 삭제 안 해요. 이거 진짜 무서운 세상 됐어요. 아니 저게 이제 오보가 아니잖아요. 네. 실제로 저 공문이 나왔고 네. 아니, 공문을 입수하고 공문을 보도한 딱 거잖아요. 앞에다가 자료화면을 띄우고서 기사를 썼는데 네. 저거를 삭제시켰다는 것은 저것은 엄청난 압력 아니면 엄청난 회유. 네. 그거 진짜 아니면은 저거 언론사에서 안 지워줘요. 이따 그 기사 좀 찾으세요. 네. 보면 이제 일당 독재 국가가 되는 게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여권 관계자가 네. 뭐 식물 총장이 무슨 말이 많어 뭐 이런 식의 말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퇴하라고 지금 압력을 그냥 네, 바로 이제 행사하고 윤석열 있는 거니까. 검찰총장은 이제 식물총장이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 야 이제 언론사 기사를 이제 삭제할 정도로 일단 독재 국가의 첫 번째는 네. 언론부터 장악하는 그러니까요. 장악하는 거죠. 기들리게 하는 거죠. 네, 와 이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오보가 아니었다는 게 정말 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리고 자, 또, 네. 자, 이 지금 선거 막바지에 네.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네. 재난지원금 네. 해가지고 굳이 선거 끝나고 나서 해도 되는 건데 네, 네. 14일부터 경기도 쪽에서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14일부터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네. 경기도 네. 전역에서. 네, 네. 그래서 그 돈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네, 선거에 네.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문제는 이 재난지원금이 추경이 없는 상태에서 재난지원금을 하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이 재난지원금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예산도 네. 국방 예산을 깎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 중에서도 특히나 F-35 도입하는 네. 사업 바로 삭감을 해버렸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공무원들 1인당 연가보상비 네. 해당하는 거 1인당 100만 원씩을 삭감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돈을 뺏어서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준 건데 야,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선거 때 네. 국민의 눈을 이런 식으로 속인 거 속인 아닙니까? 거죠. 선거 네. 앞두고 그냥 속인 거예요. 와, 결국 돈 이거 그러니까 F-35 이런 거 네. 전투기를 딴 데 써야 네. 되는 돈 빼서 그냥 네. 국민들 나눠준 거예요. 전투기 살 거 빼가지고 네. 그 선거비에 쓴 거 아닙니까 이거? 특히 공적 개발 원조 외국에다 줘야 되는 네. 돈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그러니까 네. 특히 철도 같은 거 이런 네. 거 확확 줄였는데 조금 자세히 보면 네. 가장 규모가 크게 줄인 거는 전부 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이 네. 중앙정부 부담분이 7조 6천억 원인데 네, 네. 이 7조 6천억 원을 어떻게 마련을 했느냐? 네. 사업비를 삭감해가지고 2조 4천억 원을 마련했는데 국방 예산에서 9천억 원을 줄였습니다. F-35 해상 작전 헬기, 이지스함, 광개토 3 도입 같은 방위력 개선 사업 네. 그리고 계약을 지연시켜가지고 조정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하고 철도 사업에서 연차별 투자 계획 변경해서 5,500억 원. 와, 김정은이 제일 좋아하겠네요. 네. 그리고 ODA 그러니까 외국에다 직접 지원하는 그 돈이죠. 네. ODA에서 2,600억 원 줄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수도랑 수질 개선 여기서 2,000억 원 줄이고 네. 그리고 뭐 경찰 청사 공사비 국가 배상금 조정 이걸로 2,000억 원 줄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줄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해서 7,000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야. 연가 보상비 가지고 4,000억 원 만들고 네. 채용 시험 자체를 연기해 가지고 공무원을 뽑아야 네, 되는데 네. 그걸 연기해서 늦춰 가지고 3,000억 원 만들고. 네, 뭐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선거에다 쓴 거죠.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실제로 네, 소장님이 아까 인사뉴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까 20만 원씩 그러니까 네. 가족이 뭐 4명 가족이면 80만 80만 원이 원. 입금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아 이런 당이 계속 잘 돼야지 내 통장에 돈 들어오는구나. 선거 며칠 전에. 네. 네. 이거 사실 거의 매표 행위 아닙니까? 매표 행위. 매표행위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선거 때마다 기대하십시오. 네. 매 선거마다 돈이 안 들어오면 네. 그럼 그 여당이 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무조건 매번 선거, 지방선거 뭐 내후년에는 뭐 네. 2번 돈 나오겠네요. 근데 이게- 대선 있고 지방선거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 이게 조삼모사인 게 네. 그거 그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닙니다. 여러분 세금입니다. 네. 여러분 세금. 여러분 세금으로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결국은 세금이 더 가혹하게 집행이 될 그러네요. 거예요. 예. 야, 진짜 F-35 사업 도입 사업을 삭감 대상으로 삼아서 아유 진짜 한심하네. 김정은이 제일 좋아하겠네. 김정은이. 일타쌍피. 그러니까 일타쌍피 누가 아까 잘 쓰. 진짜 나라 말아먹는 데는 진짜 일타쌍피네요. 네. 자 이게 보면 야 이게 저거 한번 볼까요? 저기서 윤석열에 대해서 야 정말 이제 일당 독재 국가 되는 거예요. 여권에서 야 식물총장이 누굴 수사하냐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대한민국이 3권 분리 국가 맞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거를 네. 누가 얘기했냐면 네. 그 더불어 시민당 네. 요쪽에 그 우희종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곧 나갈 사람들. 네네네네. 그 사람들은 그냥 당 대표 잠깐 했다가 공동 대표이거든요. 그쵸, 그쵸. 잠깐 했다가 이제 더불어시민당이랑 뭐 더불어민주당이랑 합당하면 그쵸, 그쵸. 그 사람들은 요번에 비례대표 순번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을 빌려 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총장 나가라는 얘기를 현재 이번 당선된 사람이나 정부 고위 당직자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고위 당직자나 이런 사람이 하면 그건 자기 모순이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시켜가지고 할 말 다 해라. 야 진짜, 네. 진짜 정말 일당 독재 국가 된 겁니다.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네. 아니, 당장 우리 부모님도 네. 걱정이 돼서 저기 문재인 비판하는 차량 래핑 좀 잠깐 벗기는 거 어떠냐고. 네? 그래서 내가 부모님하고 오늘 좀 사실 어머니랑 오늘 좀 많이 싸웠는데 네,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걱정을 하죠. 합리적인 걱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도 이제 좀 베낄까요? 네, 저도 안 됩니다, 내피면 안 좀 됩니다.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됩니다. 안 됩니다. 문재인을 네. 포박하라 이거. 포박하라 뭐 네. 이거 차량 이거. 래핑 사진 이따 한번 좀 보여주시는데 저희가 아무튼 부모님 입장에서 사실 네. 자식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되겠죠. 걱정될 저희가 텐데. 그 차를 지금 네. 그 한양 아파트 네.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있는데 그나마 압구정동 네. 주민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계란을 뭐- 안 던지는 거야. 아 네. 저희 동네에 있을 때는 네, 네. 그거 워낙 눈치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그거 저희 아들이 그거 검은 비닐로 씌워놨었잖아요. 그죠? 아니 저 오늘 운전하면서 오다가 네, 네. 옆자리에 그 민노총 네. 그 버스가 가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거 보면서 네. 되게 화가 나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저쪽 좌파애들은 우리 차 보면서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나마 압구정동이라서 아직까지 지금 다들 걱정해 주시네. 래핑은 벗겨요. 일단 살아야죠. 아니 어머니 말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 저희 그냥 여기서 네. 고집 피우지 말고 네. 그런 정도는 좀 약간 한 수 접겠습니다. 아무튼 좀 래핑은 벗기는 걸로. 아니 네. 저거 무슨 타겟도 아니고. 네. 지금 다들 저희 뭐 저 길만 잘못 건너도 네, 뭐 사형. 불법 횡단만 해도 사형이라고 네, 지금 사형인데, 그러는데 네. 저 래핑은 아주 핑계되기 딱 좋죠. 네. 네. 아무튼 저 래핑차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면 저희가 뭐 저거 일종의- 타고 선거 때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일종의 해학이죠, 해학. 네. 예.
재앙이잖아요, 재앙. 네. 재앙을 포박하라 꺼져 문산군. 그리고 포박하라 곰죄인. 곰죄인. 뭐 저희가 뭐 누구 얘기했나요? 네. 네. 해학이죠, 해학. 네. 다들 엄마 말 들을래요? 래핑은 그냥 벗기라고 지금 다들. 네, 아무튼 지금 근데 진짜 우리 일당 독재 무서운 세상 사는데 야 네. 이게 좌파들은 저렇게 뻔뻔하네요. 네. 통합당이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을 휩쓸자 친노 시인인 김정란이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이나 가라.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대구는 솔직히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시는 게 어떨지 소속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 거느리고 귀하들의 주인 나라 일본, 닭깎기 마사오의 조국 일본이 팔 벌려 환영할 겁니다. 네. 근데 이 말하면 네. 오히려 우리가 더 할 말 많지 않습니까? 네. 저기 광주 호남 지역에서 아마 네. 더불어민주당 아닌 정당이 딱 한 군데 됐다고 그러나? 아니 근데 저것도 네. 무소속이나 민주당으로 민주당 들어가야 입당하겠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입당하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당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사람 무소속 네. 하나 딱 됐어요. 전원이 다 됐습니다. 네. 전원이 다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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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저분이 아마 저 민주당 입당하시겠다고 네.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니 저래 놓고서 무슨 TK가 휩쓸자 TK는 독립해라? 그러면 전라도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독립하라는 겁니까? 중국으로 가야 되나요? 북한으로 가야 아니 되나요? 그 퍼즐이 딱 맞는 데가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하다못해 부산 경남 지역은 많이 뭐 졌죠. 100%도 아니었잖아요. 네, 많이 100% 졌죠.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거의 광주, 전남, 전북은 거의 100% 아닙니까? 100%잖아요. 100%잖아요. 네. 혹시 저 득표율 혹시 있으면 한번 득표율도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 하는데 정말 대구 경북 지역이 아무리 그래도 뭐 득표율이 뭐 7-80% 이상 이렇게 나온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다들 힘들게 이겼죠. 네. 근데 저 호남 지역은 네. 압도적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네. 네. 근데 저는 좌파 시인의 네. 발언이 소름 끼치는 게 네. 그나마 저희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그래도 선전에서 네. 그나마 그래도 백석을 개헌저지선. 네, 백석을 넘긴 거잖아요. 네네. 저것마저도 뺏어가겠다는 것은 네. 저건 북한이죠.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일당 독재하고 네. 그러니까 99% 투표 네. 지금 하는 거, 자기네들이 투표하는 거. 거의 180석을 먹었는데 네네. 저거를 또 뭐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와 지네들이 한 뭐 200 몇십 석 먹어야지 돈이 풀리나 봐요, 쟤네들은. 네. 대구 경북은 독립해라?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자, 그리고 또 재밌는 분이 이분이 또 구피 가수 구피 저도 기억나는데 이 구피의 이승광 씨가 맨발의 청춘. 네, 그래서 네. 죄 없는 박근혜 대깨문 답 없다 개돼지들 나라 뭐 이렇게 했다가 지금 또 엄청나게 또 욕 저기 먹고 있죠. 뭐 비난을 받고. 근데 사실 진짜 이게 사실 웃긴 게 반대 논리할 땐 별로 비난 안 받고 맨날 이렇게 하면 비난받고.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네. 뭐 우파 진영이 이기고 네. 좌파 이때면 네. 정우성이 저런 말을 썼다. 네. 그러면은 개념 연예인. 배우다. 개념 발언이요. 뭐 연예인 용기 있다. 네. 야 정말 저는 네. 이게 뭐냐면 사실 선거 결과가 네. 지네들이 이겼잖아요. 네. 이겼는데도 얘네들은 항상 배가 고파. 그러니까. 더 찍어 눌러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멸망을 시키. 그러니까요. 네. 정말 무섭습니다. 자 이제 결국은 이제는 사실 저희가 좀 아픈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사실 이제 어찌 됐건 이제 결과는 결과입니다. 이미 네.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미래통합당이 어찌 됐건 잘 돼야죠. 잘 네. 돼야 되는데 글쎄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사퇴 직전에 김종인에게 비대위를 맡아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뭐 저건 네. 별 의미가 없는 게 네. 당은 정당이라는 데는 네, 당대표 정당 물러나면 대표는 물러나면 그냥 끝인 끝이죠. 겁니다. 그 뭐 물러나기 전에 뭐 말했다고 해가지고 김종인이 뭐 비대위원장이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비대위원장은 이제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네. 심지어 오늘 이제 홍준표는 홍준표 이제 이번 당선이 됐죠. 네. 무소속으로 홍준표는 그 밖에서도 네. 또 정당이라는 게 대표가 물러났으면 최고위원들도 다 물러나야지. 그쵸. 최고위원들끼리 뭐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뭐 전당대회까지 치르겠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무소속 당선자 윤상현, 홍준표, 권성동. 또 한 명이 누구죠? 김태호. 김태호. 네. 이 네 명이 있는데 조금씩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권성동은 당장 입당을 하겠다고 입당 신청서를 내겠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내대표가 되겠다. 네. 뭐 이런 입장이고 홍준표나 김태호는 이제 좀 그 꼭 이렇게 뭐랄까요? 좀 꽃길을 만들어서 네. 레드 카펫을 깔아서 네. 이게 그
귀환을 하겠다. 네. 어떤 개선 장군으로서 귀환하겠다. 이런 모양새인 것 같고 자, 윤상현은 아예 지금 본인이 통합당에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보면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이게 약간 의미심장하게 이 세 명을 사진을 좀 올리긴 했어요. 네. 보면 지금 사실 이제 그 결국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결국 이 세 명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충청도에 정진석 의원이 5선이 됐고요. 네. 경북에서 TK에서 주호영. 주호영 의원이 5선이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후보도 했고 네. 당 대표도 했고 했으니까. 그런데다가 네. 5선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세 명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제 저기다 5선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서병수.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부산에 서병수 의원이 한 명 더 네. 있고요. 그리고 조경태. 네네네. 조경태 의원은 5선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출신이기 와서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최고위원이니까 이제 조경태, 서병수는 아마도 이제 좀 빼놓고 저렇게 세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의미가 있다. 네. 뭐 이렇게 보고 조선일보는 골라놓은 것 같아요. 네. 참 앞으로도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네. 정말 저희가 좀 계속 좀 지켜볼 수 있도록 그런데 하겠습니다. 이제 네.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정진석 의원도 그렇고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적합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을 했어요. 네. 벌써 오늘. 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의 생각은 이런 거죠. 네. 지금 비대위원장을 어떤 특정인에게 맡기면 그 사람이 또 당대표 하려고. 네, 확 쏠고 쓸려갈 수 있다. 그 사람에게 확 쓸려갈 수 있다. 차라리 이 어떤 차기 뭐 당권이나 대권에 어떤 욕심을 가질 수 없는 외부 인사를 시키는 것이 더 낫다. 뭐 그래야 그런- 중립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죠. 어차피 아, 지금 비대위원장이 또 그런 계산이 있군요. 네. 근데 어찌 됐건 이 김종인 아저씨는 참 쓴소리 많이 하네요. 지금도 보면 네. 기사 보니까 황교안 정치인인지 법률가인지 참 정치 센스 없었다. 네. 아니, 저런 생각을 가지고서 네, 선거를 치렀으니 네. 얼마나 이 선거가 진군난방이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뭐 아무튼 뭐 저것도 그런데 사실 뭐 네. 황 대표 뭐 그만뒀는데 네, 또. 그만뒀는데 저희가 뭐 더 네, 이상 그러니까요. 더 이상 뭐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근데 뭐 참 저 기사까지만 그만뒀으니까. 네. 좀 얘기하죠. 이게 오늘 네. 월간조선의 또 단독 기사인데 네. 요 기사가 좀 재밌어요. 이게 보면 네. 선진 국민연대 핵심 말 듣다가 선거를 망쳤다. 이게 네. 무슨 말인가요? 이게 에... 이명박 대통령 뭐 외곽 조직 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박형준한테 너무 휘둘린다. 네네네.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네네. 그 박형준 뭐 정두원 뭐 여기 속 안에 네. 그 원래 이제 MB가 당선이 될 때 그때 속 안에 이제 뭐 이제 핵심적인 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네. 참 저도 지금 저 YC가 정확하게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네네. 뭐 안 씨라는 얘기도 있고 뭐 양 씨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누군지를 제가 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MB를 만들 때 소위 말하는 브레인, 뭐 스핀 닥터 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황교안 대표한테 전부 붙어가지고 실제로 좌지우지했다. 네.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고 네. 모든 걸 좌지우지했다며 그런 얘기인데 저 얘기도 뭐 더 이상 뭐 황 대표 그러니까요. 그만둔 네, 입장에서 됐으니까. 뭐 어차피 뭐 어떻게 됐던 간에 네, 본인이 잘못이에요. 뭐 네. 사람을 잘못 썼건 어쨌건 네. 간에 결국 대표는 그쵸. 뭐 지도력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이제 책임자니까 책임자가 네. 지는 거지 뭐 밑에 사람 잘못했으니 네, 밑에 뭐. 사람 잘못이라고 할 수 없죠. 네. 자, 그게 결국 홍준표 이분은 결국 대권 꿈을 결국 놓치지 않고 있는 네, 본인은 거네요. 이제 네. 대권 나가겠다는 얘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네. 오늘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당에서 뭐 자기를 안 받아주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말도 안 된다. 뜨내기들이 주인을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냐. 이 당은 내가 25년간 했던 당이다. 네. 뭐 이렇게. 그리고 통합당 내부에 비대위원장감이 없다. 네. 이렇게. 그러면서 지도부양에서는 비대위를 구성해서 총사퇴해라. 야.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들이 뭐 권한 대행 맡고 심재철 권한 대행 뭐 이런 거 말도 안 된다. 네. 이렇게 아예 그냥 훈수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이제 미래한국당이 보면 사실 네, 유선기라고 얘기하네요. 유선기. 아, 그래요? 네, 유선기. 네네네. 자, 미래한국당이 보면 19석을 네. 획득하면 사실 지난 선거에 17석이었었잖아요, 비례대표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지금 비례대표는 획득한 겁니다. 지금 근데 미래한국당이 이제 19석을 획득하다 보니까 한 한 석만 석만 더 더 하면 들어오면. 이제 그 교섭단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일단 당장 합당을 좀 아닌 걸로 좀 생각도 하는 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한 명을 저쪽에서 좀 받아서 좀 교섭단체로 좀 하려는 방법을 좀 고려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요거는 아마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텐데요. 국회가 이제 막상 이제 21대 국회가 열리고 나면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분을 받을 때 지금 정의당은 따로 있어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이 교섭단체가 이 더불어시민당 쪽은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합치고 그쵸. 해서 교섭단체가 하나고 네. 야당 입장에서는 교섭단체가 2개이면 훨씬 이게 저쪽이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쵸. 이렇게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네. 그리고 안철수 쪽도 네. 이쪽에 와서 합쳐라 네. 라고 할 때 큰 당에 와서 합치는 것보다는 그쪽에 와서 합치는 게 그쵸. 안철수 당이 네. 지금 3명이잖아요. 3명이니까 여기다 합쳐가지고 여기로 붙으면 되겠네. 교섭단체를 만들고 네. 하는 게 훨씬 또 낫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굳이 뭐 빨리 합칠 필요 뭐 있느냐. 당장 합당할 필요 없다. 좀 더 생각해 보자. 네네네. 라고 지금 원유철 대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도 지금 당장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빨리 합당은 안 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6월 달에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지 국회의장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을 하는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네. 합당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일단 뭐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하면 지금 교섭단체가 2개인데 지금 얻은 의석으로는 미래한국당은 한석만 합치면 네. 교섭단체가 교섭단체가 되니까 저쪽 더불어시민당은 3석을 합쳐야 되는데 더불어시민당은 또 문제가 앞에 있는 10명이 그렇죠. 네. 다 각자 당이 다르잖아요. 네. 원래는 이 당은 그냥 하자마자 해산해가지고 네.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했던 건데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더불어시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당 여러 개를 합쳐놓은 거를 그냥 눌러 앉아라라고 네. 설득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사실 지난 개표 방송 혹시 썸네일 혹시 있으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개표 방송을 야심차게 했었는데 그게 어제 하루 종일 뭐 인기 동영상 막 오늘도 지금 현재까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인기 동영상 네. 좀 많이 화제도 되고 좀 또 어찌됐건 그 좌파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는 방송이 네. 됐는데 이게 사실 4시간 방송에 저희 초반부에 즐거웠던 방송이 뒤로 갈수록 저희가 침울해지는 그게 네. 또 좌파들이 너무 재밌다고 좌파들한테 좀 화제가 된 방송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방송에 좀 침울해지는 상황에서 저희가 함익병 원장님이 좀 네. 출연을 하시면서 좀 그때 분위기가 좀 하겠는데 사실 저희가 또 이준석 후보 전화 연결할 때도 사실 네.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침울해졌었잖아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를 지칭한 건지 누굴 지칭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버에 휘둘리는 통합당 이런 수준으로 안 된다. 근데 저희는 아닐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뭐 미래통합당이 우리한테 휘둘린 적이 있습니까? 네, 휘둘른 적이 없죠. 네. 우리한테 휘둘렸으면 조금 더 나아졌겠죠. 그러니까요. 그좀뭐 네. 휘둘른다고 한 유튜버들이 좀 있기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저희는 네. 누군지 약간 생각되는 유튜버가 있긴 아니 있어요. 황교안 대표랑 아주 친하다고 자랑하던 네, 유튜버 그쵸. 이제 네. 그런 사람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이제 네.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네. 자, 이게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이 김의겸이 아마 이게 그 열린민주당의 4번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3번까지가 아마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네. 결국 또 이런 좀 사태가 벌어지네. 그러니까 1번이었던 김진애를 지금 물러나라.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실 갖고 지금 현재 현행 선거법상의 좀 문제가 13579는 네. 의무적으로 여성을 하는 문제에 있다 보니까 사실 막상 자기네들이 원하는 흑석 김의겸 선생을 지금 네. 네. 국회의원으로 놓고 싶어서 넥서스 최강욱은 당선이 됐습니다. 네, 넥서스 그쵸. 최강욱은 당선이 됐는데 네. 저 당은 원래 이제 흑석 김의겸까지는 당선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안 됐죠. 네.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김의겸을 넣어야 된다. 또 이런 저당 지지한 사람들은 네. 아주 그냥 대깨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네. 김진애는 이미 국회의원 한번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쵸. 저기 절대 안 물러나죠. 저런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인데 절대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니까요. 3번 물러나라고 3번이 압박받겠네. 네. 3번이 3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압박되겠죠, 3번이. 강민정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저분이 압박을 받으시겠네. 이제는 김진애 일단 저분은 네. 아주 그 강단 있는 네. 나름 뭐 건축가 뭐 이렇게 아, 얘기하는데 아주 네. 강단 있는 그러세요? 그런 네. 여성이라서 네. 절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김의겸을 압박해서 네. 제발 이런 소리 좀 그만 안 나오게 해라. 나오게 해라. 안 나오게 해라. 네. 이렇게 네. 할. 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핵심으로 조금씩 넘어가는데 네. 일단 저희가 요 기사를 먼저 볼까요? 이제 자, 오늘 네. 저희 뭐 충격 단독이라고 말씀드린 그 전에 일단 네. 저거부터 할게요. 네. 그 프로듀스 101 사태. 네. 저게 보면
자, 이게 보면 이게 네티즌의 의혹 제기 하나가 결국 결정적이었다는 거죠, 결국. 네. 근데 사실 저렇게 뭔가 이제 음모론의 영역으로 치부해서 이거 말도 안 돼라고 네. 그냥 애써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 저는 뭐 사실 다른 음모론에는 저도 사실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표차가 너무 이상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저 네. 이제 프로듀서 101에서 네. 그 투표 조작 의혹이 나왔을 때 네네. 그때도 사람들이 무슨 아이, 음모론이다, 이제 뭐 말도 안 된다. 팬들이 또 워낙 또 네. 그런 아이돌 팬들이 너무 망상에 잘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팬들의 호들갑이라 생각했는데 저 숫자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기 보면 네. 29,978표 이런 네. 거. 그러니까 29,978표라는 숫자가 반복이 4번, 됐잖아요. 5번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요. 그 저 일등은 앞에 있는 표차죠, 표차. 후보와의 표차가 맞아요. 29,978표가 1등과 2등 사이에도 그렇고 네. 3등과 4등. 3등과 4등도 4등. 그렇고 네, 네. 그리고 5등과 6등. 5등과 6등도 6등과 7등. 6등과 7등. 그리고 10등과 11등. 예. 저런 식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같은 표차가 29,978이라는 숫자가 저렇게 5번 나올 가능성이 없죠. 네. 저거는 없어요.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로에 가깝죠. 근데 근데 제로예요, 사실 근데 제로. 저 때가 네. 저 아까 앞에 기사를 보시면 저 때는 그냥 네티즌의 그냥 뭐 망상으로 치부가 됐었어요, 초창기에. 네, 네. 근데 결국 계속 문제 제기되다 보니까 결국은 안준영 PD가 구속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의혹 제기라는 건 뭐 누구나 할 수도 있고 간혹가다 좀 비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네. 저런 어떤 한 명의 의혹 제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네. 라는 점은 저희 아니 이상하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이상하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의심은 해봐야 된다. 네. 조작이다라는 네. 얘기가 아니고 네. 이렇게 프로듀스 101처럼 네. 이런 숫자를 놓고 이상하다고 하는 건 네. 이거는 네. 그 이상하다고 의혹 제기할 그럼요.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럼요. 숫자가 네. 어떤 특정 숫자가 반복된다거나 네. 이게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럼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말이 안 된다. 확률적으로 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만일에 뭐 0.00001 뭐 몇백만 분의 1의 확률이 발생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네. 라고 말하지만 그건 네. 필연이 아니라 조작인 거죠. 그렇죠. 그럼요. 우연이 아니라 조작인 거예요. 우연히 너무 반복되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네. 잠깐 고전에 이제 중요한 게 있으니까 네. 또 슈퍼챗 좀 읽을게요. 네. 네, 저희가 30분 될 동안 지금 슈퍼챗 한 번도 안 읽었네요. 네. YJM님, 네, 가세현 화이팅. 소수라고 힘을 잃으면 그 소수도 못 지킵니다. 저는 똑똑한 소수잖아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어제부터 저희가 구독자 수가 4,000명 빠졌나요? 네. 저희가 좀 많이 좀 위축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잘 싸우겠습니다. 정은경님 감사하고요. 이태원역 미술관님 다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레인우드님 이제 진검승부입니다. 가세현 대한민국 우파의 등불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준유님 가세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확실한 우파 가치로 다시 한번 화이팅! 예, 맞습니다. 네, TJW님 정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선전선동 마케팅으로 결정되는 인기 대결이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으시겠지만 끝까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토란지 방울 하나님 가세현 살리기 저도 그래요. 래핑. 네. 그리고 DJ 가오리님 다시 싸워 이깁시다. 가세현 화이팅. 다시 태어나도 가세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황대진 건축가님 해외 선거 100%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저희가 많은 뭐 사전 투표 의혹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저희한테 제보도 주시고 저희도 좀 약간 좀 검토한 부분도 있고. 네, 일단 오늘은 저희가 네. 검토한 것까지만 일단 네. 의혹 제기를 좀 해볼 텐데 그러니까 네, 네. 이건 어디까지나 네. 숫자가 이상하답니다. 네. 숫자가 이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지. 그렇죠. 뭐 이게 무슨 조작이라거나 뭐 그런 어떤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단정을 짓는 건 아닙니다. 단정을 짓는 건 아니고 네, 네. 이상하다고 네. 얘기해 보는 겁니다. 네, 네. 자, 먼저 보시면 네. 자 이게 그 황교안 대표와 네. 이낙연 저쪽 후보. 전 총리 후보가 붙은 네. 황교안 이낙연 후보가 붙은 종로의 득표 현황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다 종로의 네. 선거구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종로 선거구는 평창동과 사직동 지역이 네. 굉장히 우파 성향이 강한. 우파 성향이 강한 지역이고 네.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네, 좌파 성향이 좌파 성향이 좀 강한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별의 특성이 굉장히 그럼요. 역대 선거에서 네. 굉장히 드러납니다. 네. 그런데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저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네.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사전 투표를 보면 일단 사직동에서도 사직동은 일단 황교안 대표가 이기는 걸로. 네네. 한번 예. 네. 보실까요? 쭉 보시면 네네. 사직동과 평창동에서도 네네. 당일 투표율을 보시면 당일날 투표한 거. 평창동이 좀 이상하네요. 평창동이. 네. 당일날 투표한 걸 보시면 네네. 이낙연 후보가 40%, 39.67%고 네네. 황교안 후보가 58.43%입니다. 네네. 평창동에서. 그러네. 사직도 이상하네요. 그런데 사전 투표율을 보면 네네네. 평창동에서조차 네. 59.14%가 이낙연 후보고 40.43%가 황교안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너무 이상해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 사전 투표율이 어떻게 보면 사직이랑 평창에서 압도적으로 이낙연이 높게 나온 게 좀 이상하네요.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총 투표율을 보면 평창동이 네. 평창동에서 황교안 후보가 이겼습니다. 네네. 47.29 대 51.40으로 이겼는데 네네네. 근데도 사전 투표율에서는 네. 24% 그러니까 14%나 아니죠. 거의 20% 가까이. 거의 20%. 예, 19%를 평창동에서 이겼거든요. 그러네요. 저거는 그러면 사전 투표율은 어떻게 되냐면 단순히 저 정도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평창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직동 일단 보면 제가 사직을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들 이게 좀 약간 헷갈리실까봐 약간 네. 주황색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사직동이 보면 당일 투표율에서 황교안 후보가 58.96이죠. 58.96 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네. 사직동이 그런 곳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러니까 저 수치는 네. 저 당일 투표율의 수치는 여태까지 역대 네. 선거의 네. 투표율과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역대 선거의 투표율에서 사직동과 평창동은 네. 항상 저 정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직동에 지금 노란색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사전 득표율이 갑자기 59대 39로 압도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20%를 이낙연 후보가 이깁니다. 사직동이 어떻게 저렇게 막 민심이 저렇게 확 바뀌나요? 사직동에서? 아니 그러니까 사전 투표라는 게 네. 이를테면 예전에 부재자 투표처럼 네네. 20대 남성 군대 간 20대 남성들의 네. 표로 유지가 됐다거나 네. 그런 거면 모르는데 네. 지금의 사전 투표는 네. 특히 관내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냥 똑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 네. 먼저 투표하는 거예요. 심지어 네. 21대 저 사전투표 결과 이건 보면 전체죠, 전체. 네, 전체를 보면 50대하고 60대가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네. 보시면 6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50대까지 합치면 50대까지 투표한 거는 600만 표가 넘잖아요. 그러니까요. 압도적으로 그런데 많습니다. 20대, 30대, 40대, 18, 19세까지 다 합쳐도 네. 5, 60대 투표보다 적습니다. 네. 적어요. 그러니까요. 5, 60대 투표율이 600만 표가 넘는데 저거는 600만 표가 안 돼요. 나머지 모든 투표는. 아까 황교안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면 자 평창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평창도 주황색이 당일 득표율입니다. 그러면 이낙연이 39.67, 황교안이 58.43 압도적으로 황교안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는 이낙연이 59.14, 황교안이 40.43. 정확하게 뒤집어졌죠. 네. 6대 4로. 어떻게 저런 숫자가 나오죠? 네. 당일 득표율은 4대 6으로 네. 그 황교안이 이겼는데 네, 네. 사전 득표는 6대 4로 황교안이 졌다. 네. 그런데 이게 네.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당일 투표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적다면 네, 네. 이를테면 당일 투표는 한 100명이고 네, 네. 사전 투표는 1명이다. 네. 이러면 이게 그렇죠. 왜곡될 수가 네, 있어요. 네.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 표본 집단이 작으면 표본 집단이 작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사전 투표의 비율이 1000만 표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1000만 표가 역대 넘었기 최고 때문에 아닌가요? 역대 최고? 3대 1의 비율입니다. 네, 3대 네. 1의 비율. 네. 사전 투표가 26%를 기록했으니까 사전 투표율이 1이면 당일 투표율이 3입니다. 네. 아니 26대 66이었으니까 26%대 66이었으니까 26대 40이니까 사전 투표가 당일 투표에 비해서 반 어떻게 되는 거예요? 26대 40이에요. 26대 40. 네.
그러면 네.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쵸. 1대 1.5 정도밖에 네. 안 돼요. 네. 그런데 이쪽 1에서는 6대 4가 나오고 이쪽 1.5에서는 4대 6이 나와요. 자, 아까 그 사전 저 연령별 그거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이게 보면 아까 중요한 게 미래한국당이 19석을 득표했습니다. 19석. 네. 이거 사실 지난 선거에서도 17석이었잖아요. 네. 그 새누리당이 네. 4년 전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17석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역대 가장 뭐 어찌됐건 역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난 4년 전 선거보다 훨씬 많은 득표를 한 거고 사실상 미래한국당이 제일 1등을 한 거죠. 비례 네. 투표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네. 특히 사전 투표에서 50대와 60대 이상이 저렇게 많이 투표를 했는데 네. 이게 근데 이런 결과가 네. 단순히 종로에서뿐만이 아니라 네. 수도권 지역에서 고르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자, 이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그거 한번 네, 먼저 전체 보여줄까요? 지역을 한번 네. 보실까요? 네. 전체 지역을 보시면 네. 사전 투표가 당일 투표에서 특히나 당일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네. 사전 투표 때문에 뒤집어지는 결과가 네, 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많아요. 이걸 제가 나중에 좀 자료를 저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참 우연의 일치인 게 네. 그 좌파들 입장에서 좀 껄끄러운 사람들, 좀 약간 좀 일명 투사들 네. 그런 사람들이 다 사전 투표에서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저희도 응원했던 민경욱 네. 후보나 네. 김진태 후보나 네. 이런 사람들이 다 본선거에서는 이기고 사전에서 뒤집었단 여기도 말이에요. 네, 황운하 뭐 그리고 김남국 이 황운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사람은 국회의원 안 되면 바로 감옥 갈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본투표에서는 아까 황운하 다시 보여주실까요? 보세요. 본투표에서는 이훈건 통합당 후보가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음 보세요. 이현주도 나름 저격수 역할을 했잖아요. 네, 네. 이현주도 본투표에서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뒤집어지고. 네. 사전 투표가 본 투표보다 적습니다. 네. 그런데 본 투표에서 3,800표를 이겼는데 네. 사전 투표에서 투표에서 5,200표를 야. 박재호가 이겨서 결과적으로 뒤집어지는데 아니 사전투표에서 몰표네, 몰표. 완전 몰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오세훈 후보도 보세요. 오세훈 후보는 이번에 선거 잘 이겼으면 네. 거의 대권까지도 생각했던 네. 사람인데 그래서 좌파에서 오세훈이는 무조건 떨어뜨려야 된다 한다는데 사전 투표에서 본투표에서 5,000표를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7,800? 8,000표 가까이 와. 차이가 나서 결국은 2,700표 차이로 졌어요. 아까 제일 앞부분에 잠깐 지나갔던 그 후보도 좀 보여주실까요? 아까 예. 야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박순자 후보였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김남국이도 이번에 조국 퀴즈로 그러니까요. 꼭 당선시키겠다라고 네. 지금 민주당이 판을 거다 붙인 사람이잖아요. 네네. 본투표에서는 박순자가 이겼는데 네. 사전투표에서 5,700표 차이가 나요. 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 투표가 네. 너무나 표본이 작아서 그렇죠. 본 투표하고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사전 그러니까 투표가 네. 본 투표에 비해서 사전 투표가 26%, 본 투표가 40% 해가지고 네, 네.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가 큰 차이가 안 나요. 네. 근데 일단 표차도 보면 어찌 됐건 네. 사전 투표가 본 투표보다는 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더 많은 몰표가 나온다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요. 한쪽으로 확 쏠리는 결과가 사전 투표에서만 나온다는 게 이상한데, 네. 근데 역대 사전 투표가 지금 도입돼서 선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역대 다른 선거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네. 없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항상 사전 투표의 결과가 본 투표의 결과랑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나와요. 나오죠. 오히려 2% 정도 차이는 나는데 그건 네. 당연한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네. 사람들이 다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차이는 용인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이건 좀 이상한 네. 거다. 아우, 숫자가. 저 잠깐 슈퍼챗 좀 읽을게요. 네. 이건 한 것 같고. 네. 네, 판교 고기쟁이님. 보통 어느 지역에서나 범죄가 발생하면 주변 전과자부터 살핍니다. 이 정권 두루킹 울산시장 전과 있습니다. 충분히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 혹은 선관위는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유 맞죠. 아유 우리 모니케이님, 네. 아이고 네 가로세행로서 세 분 힘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행복님 유시민 180석 발언 이후 다들 이해찬 표정 봤나요? 이런 자료들은 검찰에 제보하기보다 미국과 유엔에 제보해야 근데 이제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시민의 180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맞아버렸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때 네. 이해찬의 표정이 네. 얘는 왜 천기누설을 하고 그래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180석이. 사실 네. 소장님도 뭐 경제학 수업 들으신 적 있으세요? 통계학 이런 거? 그럼요. 네. 그렇죠. 네. 통계학에 원래 보면 음. 이 통계를 하다 보면 이 보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정. 네.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 업체가
어떻게 보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결과가 저렇게 될 수 달라지죠. 있다. 사실 통계에서 그 보정값을 어떻게 잡느냐 네,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약간 좀 저희가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이제 마사지라고 하거든요. 네. 마사지 그 보정을 이제 마사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야, 요거 오늘 이제 저거 한번 보여줄까요, 이제? 네. 한번 민경욱 후보. 야, 자, 이거 이게 저희한테 가장 이해가 안 충격적인 되는 얘기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네. 가장 충격적인 숫자예요. 자, 보시면 네. 사전 투표는 관외 사전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로 나뉩니다. 네네. 관내 사전 투표는 그 지역구에 사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그쵸. 관외 사전 투표는 뭐냐면 이를테면 부재자 투표, 그쵸. 군인이나 경찰이나 그 지역구에 살지 않지만 주민등록이 그 지역구에 돼 있어가지고 투표에서 그 표가 오는 거. 그렇죠? 아니면은 제가 저기 뭐 압구정동인데 네. 그냥 제가 오늘 뭐 서초동에 가서 네. 사전 투표할 때 네. 제가 저 압구정동이다 하고 서초동에서 투표하는 것도 네. 이제 관외 사전 투표가 관외 되죠. 사전 투표가 됩니다. 네네.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에는 부재자 투표도 포함이 돼 있고 그쵸. 답보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관내 사전 투표하고 좀 달라야죠. 그럼요. 좀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재자 투표가 많거든요. 관내 네. 사전 투표에. 네. 그러면 20대 남성이니까 네네. 아무래도 전체 표심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뭐 역대 그래 왔고요. 네. 그런데 자, 이 숫자를 저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그러니까요. 없는데 자, 민주당 정의령의 관내 사전 투표는 네. 사전 투표 중에서 15,000? 관내 사전 투표는 15,797표입니다. 네. 거기다가 뭐 저희가 그냥 0.39를 곱해도 되는데 네.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렇게까지 해보면 0.391530을 곱하면 네, 그러면 6,184.9 그럼 6,184 5표가 됩니다. 85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뭐 0.39에도 비슷한 숫자는 나와요. 근데 똑 떨어지게 하면 저렇게 돼요. 6,185표를 네. 관내 사전 투표에서 정의령이 얻었습니다. 네, 네. 뭐 이런 숫자가 뭐 나올 수 있죠, 한 명은. 네. 민경욱 같은 경우에 관내 사전 득표는 수는 11,335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다가 0.393471을 곱하면 4,459.9가 나오는데 그럼 4,460이 되는 거죠. 그럼 4,460이 되죠. 똑 떨어집니다. 똑 떨어지죠. 자, 이정미 같은 경우에 5,296표의 관내 사전 득표 수를 받았는데 여기다가 0.391427을 곱하면 2,072.9가 됩니다. 그러면 2,073이 되는 거죠. 네, 2,073이 됩니다. 똑 떨어집니다. 똑 떨어져. 그러니까 완전히 정의령, 민경욱, 이정미가 네. 정확하게 관내 사전 투표와 관외 사전 투표가 똑같은 비율로 네네.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네. 진짜 네. 번개 동시에 3번 맞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또 같은 지역구잖아요. 연수를. 네. 그러니까요. 저 2명만 봐도 이상한데 네. 3명이 세 다. 명이. 세 명이 다. 저 비율로 네. 관내 사전과 관외 사전 투표가 딱딱 맞아 떨어지게 표를 얻었다? 네. 저는 숫자에서 저런 식의 확률이 나올 가능성이 전 저것보다 제가 네. 더 황당한 게 네네. 저도 이제 오늘 낮에 저걸로 방송을 했는데 네네. 사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격전지가 서울, 경기, 인천이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서울, 경기, 인천에 네. 저 보세요. 그렇죠. 저거 한번 띄워 주실까요? 네. 비율 보세요. 비율. 자, 인천 지역의 사전 투표에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비율은 63.22%입니다. 네네. 미래통합당은 36.78%를 네.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63대 36. 36입니다. 경기 지역 보세요. 경기 지역에서 63.14대 36.86. 네. 똑같이 63대 36. 그러네요. 서울도 네. 63.64대 36.36. 야. 아니 어떻게 똑같이 인천, 경기, 서울이 63대 36의 비율로 제일- 똑같이 나눠집니까? 제일 중요한 격전지가 서울, 경기, 인천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아니 사전 투표가 그러면 사후 투표, 그러니까 네. 당일 네. 투표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비슷했어야지. 네. 당일 투표 비율을 인천 지역을 보시면 네. 54.06 대 45.94입니다. 그러니까요. 경기 지역을 보시면 52.66 대 47.34예요. 서울을 보시면 50.72 대 49.28입니다. 그러니까요.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도 숫자가 단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사전 투표만. 사전 투표는 서울, 경기, 인천이 기가 막히게 63대 36, 네. 63대 36, 63대 36이 아니 근데 나옵니다. 이게 지난 선거를 볼까요? 지난 네.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지난 선거 때는 55대 44, 53대 46 네. 이렇게 나온 선거가 네, 네. 왜 이번 선거에서만 지난 선거 때 20대 때를 보시면 사전 네. 투표가 55대
44. 더불어민주당이 55대 새누리당이 44였는데 당일 투표의 비율은 53대 46입니다. 저렇게 비슷하게 나와야죠. 저렇게 1, 2% 차이가 나는 거는 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네, 네. 1, 2% 정도 안에서 움직인다는 건 네. 근데 저 때는 사전 투표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네. 그쵸. 사전 투표 오히려 쪽이 더 왜곡될 수도 있죠. 더 오히려. 오히려 더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났지 적어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표본 집단이 작아졌기 표본 때문에. 집단이 작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 투표가 더 훨씬 많아졌어요. 사전 네. 투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1대 1.5 정도로 사전 투표 26, 그 당일 투표 40으로 네. 이게 별 차이가 없잖아요. 1.26대 40이니까. 네. 저 때는 12대 뭐 40 몇인가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의 4배 차이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음모론에 빠지지 말자 자기한테 네. 하고 네. 있었는데 네. 저 숫자를 보면서 그럼요. 이 숫자의 이 배열은 이건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모르실까 말씀드리면 요거랑 아까 연령대를 보이세요. 연령대. 네. 사전 투표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만 나가서 그랬나? 그게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아니 아무리 또 젊은 네. 사람들이 나갔다 하더라도 네. 어떻게 저게 같은 비율로 나와요? 그럼요. 자, 아니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보여요. 저게 연령별 보세요. 연령별을 다시 보시면 저게 만일에 성립하려면 네.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 중에서 네, 네. 50대 60대의 민주당 지지자들만 투표를 했다. 집중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저게 확률이 네. 엄청나게 저걸 이제 저 확률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거는 로또 당첨 확률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요. 로또 당첨 확률은 보통 800만 분의 1로 보거든요. 네. 로또 1등 당첨 확률을. 네, 네. 그런데 저거는 저런 숫자가 만일에 50대, 60대에서만 집중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 나서 가지고 사전 투표의 비율을 저렇게 왜곡시키려면 네, 네. 네. 그 숫자는 제가 볼 때는 몇 억분의 1 정도 돼야 될 거예요. 잠깐 또 슈퍼챗 좀 읽을게요. 오늘 또 많이 또 저희 응원해 주신다고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네 비키팡님, 네 송도 사는데 오늘 정일영이 손 흔들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기쁘게 웃더라고요. 뻔뻔합니다. 그렇죠. 네 이영희님, 일희일비하지 않는 가세연, 그래서 좋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황대진 건축가님, 해외 부재자 사전 투표는 100% 설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살려주세요. 그렇죠. 네, 뿅아리님, 제3회 프로듀스 4.15 투표 조작 선거 사기 사건. 그리고 압구 언니, 그들은 보수가 사전 투표 의심해서 당일 투표했고 좌파들은 의심 없이 사전 투표해서 그랬다 할 겁니다. 그들의 논리를 숫자로 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네, 저도 화성갑 지역 시민인데 모든 동을 다 이겼는데 관내 사전 투표에서 큰 표차로 졌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지금 이야기 보고 너무 당황스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까 그러고 뭐 김어준이 뭐 했던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그건 네. 좀 이따가 네. 좀 이따가 하시고요. 네네. 일단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에서는 고민정한테 57.51 대 40.65로 졌습니다. 네네. 이건 퍼센테이지가 이런 거예요. 네네. 그런데 당일 투표에서는 어떻게 됐냐? 52.53 대 44.38로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52 대 44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럼요. 당일 투표에서 8% 차이 난 거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서 이겼는데 사전 투표 때문에 졌거든요. 오세훈 같은 경우에. 네. 그런데 출구조사. 그러니까요. 출구조사는 사전 투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당일 투표. 네, 그냥 출구조사에서는 사전 투표 반영 못 한다고 네. 출구조사하는 방송사들이 다 얘기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이렇게 많이 되면 출구조사가 맞출 수가 없을 네, 거다라고 얘기했으면 당연히 아니 52 대 44 이 정도 차이면 출구조사가 적어도 네. 고민정의 승리를 예측하면 안 되죠. 그렇죠. 비슷하게라도 나와야죠. 네. 출구조사에서 네. 52 대 44인데 자, 이게 저희가 방송했던 출구조사, 이건 이제 공중파 방송들도 이런 식으로 출구조사를 했는데 네. 여기서 고민정이 이겨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49.3 대 48.8입니다. 네. 결과는 비슷하게 맞아요. 근데 사전 투표를 합친 거랑 비슷하게 맞는데 근데 당일 투표에서 당일 투표만 갖고 놓고 보면 52 대 44니까 적어도 오세훈이 이기는 결과가 나와야죠.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미스터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출구조사는 사전 투표를 합친 걸 예상하냐고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KBS, MBC, SBS는 뭐 예지력을 갖고 있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출구조사대로 조사한 거 맞습니까? 자, 더 황당한 거요. 네. 동대문 갑 같은 경우에는 네네. 당일 투표는 46점 안규백이 46.55, 미래통합당 허여군범이 46.54입니다. 뒤에 숫자까지 거의 똑같아요. 네.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사전 투표는 네. 안규백은 59.63이고 허용범은 34.04입니다. 그럼 몇 퍼센트가 차이 나는 거냐면 25%가 차이 난 거예요. 네. 당일 투표는 똑같은데 사전 투표는 25%가 차이 납니다.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확률이 가능합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네, 무슨 네. 뭐 개표하면 어쩌고 뭐 자유당 시절 뭐 이런 그런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입돼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식의 음모론은 힘들어요. 음모론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입해야 되는 거면 음모론이 성립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건 저희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아날로그적으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건 숫자잖아요. 숫자는 확률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숫자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지 확률로 계산이 가능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출구 조사는 네. 저희가 뭐 저희도 이때 잠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 개표 방송하면서 하는 슈퍼컴퓨터의 네. 분석이 아니라 네. 출구 조사 결과에 의해서만 나온 그 결과입니다. 네. 그러면 당일 투표 비율하고 비슷해야죠. 그럼요. 당일 투표 비율하고 적어도 비슷하게 나와야죠. 근데 갑자기 뭐 얘네가 뭐 그 사전 투표 이런 것까지 계산했어. 그건 말이 아니 안 말이 안 돼요. 되거든요. 사전 투표는 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투표는 출구 조사에 안 들어가는 건 네. 그건 명확한 거고요. 네. 사전 투표 이틀 동안 하고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출구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말이 안 의미에서-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저희가 그때 개표 방송에서 했었던 AI 강노무 우리 슈퍼컴퓨터 AI 강노무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인가 컴퓨터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지력, 슈퍼컴퓨터의 분석력을 앞선다. AI 강노무. 자, 아까 0.39 그리고 이렇게 출구조사 예측 AI 강노무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근데 네. 이거는 좀 네. 조금만 계산하실 분이 있으면 네. 계산해서 금방 네. 확률을 네. 낼 거예요. 네. 근데 네. 제가 볼 때 이런 네. 정도가 숫자가 확률이 맞으려면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모집단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모집단과 네. 이쪽 표본 네. 쪽하고 네. 비율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네. 그리고 똑같은 환경인데 네. 이쪽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네. 이기는데 이쪽은 똑같다. 네.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네. 이건 확률적으로 통계학적으로는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통계학적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고 이거는 내가 볼 때 AI 강노무가 삐리비리비리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해야 돼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네? 말도 안 돼, 삐리비리비리. 지금 저 이 투표 조작에 대해서 네네. 네. 여러 가지 제보들이 저한테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네네. 네. 좀 저는 음모론적으로 가는 그런 거 말고 네네. 저는 사실 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컴퓨터를 믿지 마라. 네. 네. 이 컴퓨터에다가 어떤 해커가 어떤 코드 하나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컴퓨터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좀 약간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뭐 무슨 A팀인가 뭔가 네. A웹인가 하여튼 그런 팀이 있었대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파고 있는데 저는 이걸 손끼치는 게 네네. 그 김어준이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2017년에 그 김어준이 그때 그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고서 네. 투표 조작이다. 네. 그러면서 투표가 아니라 개표가 결정한다라면서 김어준이 만든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 한번 보시면 네. 저도 사실 김어준 싫어해서 저런 거를 굳이 볼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어준이 이 투표 조작에 대해서 저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으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 뭐 세계적인 컴퓨터 전문가들, 통계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컴퓨터를 믿으면 안 된다. 네. 저거는 좀 저희가 좀 읽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저건 저 영화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저분이 미국 분이네요. 네, 저 영화에서 나온 얘기예요. 좌파들 보면 저기 뭐 백인, 네. 오히려 약간 사대주의 그런 게 이제 백인 되게 좋아해. 백인. 네. 예. 저 영화에서 나온 네. 저 제대로 된 그 관련자들이 한 건데 클린트 커티스라는 변호사인데 개표 조작 프로그램의 원본 코드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건 지금 네. 미국에 실제로 존재하는 개표 조작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데 네. 그 원본 코드가 있다. 당신의 투표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개표가 정확할 때도 있지만 늘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누군가 개표 결과를 조작한다면 사실상 그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먼저 컴퓨터에 대한 맹신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이거 그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네. 김어준이 만든 영화에 영화, 나오는 내용입니다. 김어준이 만든 더 플랜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큐 영화입니다. 존 보니파스라는 변호사는 미국은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합니다. 투표지를 재확인하지 않아요. 75%가 종이 기록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는데 그 종이 기록지를 다시 들여다보진 않죠. 오직 기계에만 의존해 표를 집계하고 결과를 도출하죠.
네, 더글라스 존스라는 아이오와 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과연 기계를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술자 한 명이 전국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대부분의 개표기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상태로 개표를 진행하죠. 그래도 노련한 해커는 기계에 침입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이제 선관위에서는 그 선관위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인터넷 있다.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쵸? 네. 해커가 침입 불가능하다. 하지만 네. 진짜 노련한 해커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쵸. 충분히 침입할 수 있다는 그럼요. 거예요. 네, 그건 저는 예전에 네. 95년도에 네. 제가 합참에 근무할 때 네. 당시 국정원 쪽에서 이제 국방부에 네. 나와가지고 네. 교육을 하는데 그때도 외부 라인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컴퓨터도 그쵸. 해킹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럼요. 외부 라인하고 전혀 연결이 안 돼서 그냥 자기 단독으로 딱 그냥 단독으로 돼 있는 컴퓨터거든요. 네. 그것도 해킹을 해가지고 네. 무선으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방법을 네, 찾아내는. 방법을 찾아서 해킹을 해가지고 그 컴퓨터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른 컴퓨터에서 그쵸. 그대로 화면을 다 받아내요. 네. 그런 것들이 예전에도 25년 전에도 가능했거든요. 네. 지금은 뭐 다음 캡처 뭐예요? 다음 네. 캡처가 진짜 지금 사건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했는데 데이빗 딜이라는 스탠포드 대학 컴퓨터 공학과 교수입니다. 컴퓨터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지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함이 없는 완벽한 기계는 없습니다. 조작을 완전히 차단할 수도 없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자, 롭 홍크레이프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해커이자 컴퓨터 보안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네덜란드의 전자투표 시스템이 걱정됐어요. 네덜란드의 네답이라는 회사가 독일에도 전자투표용 컴퓨터를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이 컴퓨터는 공식적으로는 투표기계로 불렸어요. 보통 기계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탁기는 빨래만 하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 컴퓨터는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투표기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사람을 그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보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투명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검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네, 이것은 개표기계와 소프트웨어가 후보에 따라 투표용지를 다른 비율로 분류한다는 강력한 저게 뭐냐면요. 증거입니다. 같은 숫자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같은 숫자가 반복된다는 것은 개표기계의 소프트웨어에 일종의 코드가 있어서 투표용지를 정해진 실제 투표가 아니라 다른 비율로 분류한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저기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 보면 이게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인데 이런 거는 같은 숫자가 반복된다는 것은 확률을 치면 이런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을 확률이 번개 2번 연속해서 맞는 그런 확률이다. 아. 사실상 실제로 일어날 수 네.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충격적입니다. 사실 아까 네. 저희가 0.39 네. 이런 숫자도 세 명이 다 0.39와 관련된 숫자로 나오기 사실 네. 거의 뭐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이런 않나요? 것은 불가능한 그 거죠. 통계학과 교수 얘기해요. 저런 그 같은 숫자의 패턴이 반복된다는 것은 네. 통계학상으로 있을 수가 그럼요. 없다.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플러스 101의 조작도 잡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오프라인의 조작, 개표 조작은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단속하겠습니까? 네. 그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네. 누군가가 양심 선언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노련한 기술자 한 명이면 돼요. 네. 노련한 기술자 한 명을 그 안에다 풀어놓아주면 그 사람이 컴퓨터에다가 어떤 코드를 심어놨는지 네. 그게 이 개표기에서 어떻게 작용을 진짜 하는지 근데 이런 식이면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네. 좀 진짜 투쟁력이 있다면 네. 전국의 모든 투표함을 뭐 하다못해 서울, 경기, 인천만이라도 네. 네. 전체 다 수개표로 재검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까 명백하게 나온 데 있잖아요. 민경욱 네. 그런 네. 명백한 지역과 한 곳만 수개표 해보자고 그러니까. 했어요. 네. 사전 투표만. 네. 네. 사전 투표만. 사전 투표만. 그러면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네. 네. 이거는 한번 우리가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지금 물리적으로 네. 불가능한데 네. 우리가 제일 이상한데 이를테면 이상한데. 아까 민경욱 네. 거기가 정일영 거기 제일 이상하잖아요. 민경욱, 근데- 정일영 거기 아니, 거기 근데- 네. 사전 투표에서도 네. 관내 사전 투표함하고 관내 사전 투표함만 깨보 까보면 돼요. 아니 근데 네. 죄송한 얘기는 네. 제가 사실 이런 의혹까지는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도 사실 매번 불안했던 게 네. 제가 관외 사전 투표할 때 네. 제가 이렇게 사실 그 우편을 보내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쵸.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서초동에서 네. 서초동 투표소에서 제가 압구정동 투표를 한다. 네. 그럼 그게 이제 이게 봉투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어디 보내지는 거잖아요. 네. 네. 나 이거 사실 불안하더라고요. 솔직한 네. 말로. 근데 그거 이게 제가 과연 볼 때는 제대로 갈까? 그래서 지금 네. 이거는 민경욱 후보가 네. 자기 연수구만이라도 네. 연수구만이라도 투표함 보전 신청을 빨리 해서 네. 투표함이 곧 조금 있으면 다 파쇄됩니다. 아, 그래요? 네, 투표용지를 다 파쇄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 서둘러야겠네. 파쇄되기 전에 투표함 네. 보전 신청을 빨리 해서 네. 투표함 개표를 수개표로 다시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에 이제 비례 투표는 이 용지가 길어서
전자개표를 못했어요. 네네. 근데 비례투표는 그냥 정상 미래한국당이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례투표는 전자개표를 못했지만 네네. 그 지역구 투표는 전부 전자개표를 그러니까요. 했거든요. 네. 지금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전자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개표 뭐 이거 숫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나중에 나온 프로그램으로 요 숫자 나온 총괄된 숫자를 조작할 가능성이 네. 있다는 거고 그건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가 다 나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 김어준이 나름 저 좌파 선거의 브레인이잖아요. 네. 저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공부해 온 것 같아요. 아 이게 가능하구나. 그치. 네. 지금 이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 민경욱 후보에게 네. 민경욱 후보에게 빨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이거 사전 투표 네. 그 그러니까 연수울에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함과 관내 사전 투표함만이라도 네네. 증거 보존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 뭐 정확하게 개표를 해보자. 저희도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만 네. 사실 아무래도 바쁘셔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되도록이면 인천 연수구에 계신 유권자분들이 유권자분들이 네, 유권자분들이 인권 연수구에 있는 미래통합당 당원분들은 네. 빨리 네. 연락을 민경욱 후보 하셔가지고 측에. 민경욱 후보 측에 네. 그 투표함을 네. 증거 보존 신청을 해서 네. 정확하게 세보자. 전체로 수개표를 한번 네. 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요 내용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네. 다음으로 가면 이제 다음 내용은 약간 가볍게 좀 할 얘기인데 제가 이제 KBS랑 MBC 정말 요새 한심하거든요. 제가 요새 KBS랑 MBC 본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야 KBS 드라마가 수목극이에요. 드라마인데 시청률이 1%도 안 나오는데 1%도. 근데 저 0%가 네. 제가 기억하기엔 처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 0% 많이 나왔어요. 야. 0점 몇 프로 이런 네, 거. 네. 많이 근데 나왔어요. 근데 이 네. 드라마 제목이 어서 와야 네. 근데 사람들이 안 왔어. 그래가지고 참 지금 2018년 19년에 MBC TV 대장금이 보고 있다가 13회 16회에서 네. 0.7% 기록한 적이 있긴 있네요. 근데 이게 MBC가. 이 드라마예요, 뭐예요? 드라마인데. 네, 드라마요. 네. 아 예능 드라마. 그러니까 네. 이건 약간 전극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이건 전극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미니 시리즈로 시청률 0%를 기록한 건 어서와가 처음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네, 예능 전극이잖아요. 드라마 말고. 전극인데 전극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이전에는 1.0%, 1.4%는 있었네요. 네. 근데 이건 뭐 진짜 요새 공중파 수준이 네. 공중파가 이래요 이제. 네, 진짜 저희 유튜브 시대가 확실히. 아니 보질 않으니까. 네. 저는 MBC, KBS, SBS 안 본 지가 네. 너무 오래돼가지고 언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하다못해 네. 제가 이제 MBC 다닐 때는 제가 MBC 뉴스데스크 앵커가 제 꿈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새 이제 제 동기가 이제 앵커 하거든요. 아무도 몰라 누가 하는지. 네, 저는 알죠 제 동기니까. 제 동기가 이제 뉴스데스크 앵커 하고 있는데 네. 아주 착한 친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글쎄요 요새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더 잘할까요? 저를 더 잘할까요? 약간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 기사 보면 이것도 MBC가 얼마나 정신 나간 방송국인지 아는 게 이게 뭐야 구해줘 홈즈. 구해줘 홈즈래 구해줘 홈즈. 근데 이게 또 뭐 약간 지금 뭐 또 무슨 논란이 있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또 뭐 내렸나 뭐 이랬을 거야 아마 화면 이게 다시 보기를 했다가 이 예고편 나왔다가 네. 예고편이 난리가 나가지고서 네. 그 예고편을 내렸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본 방송도 못 나갈 확률이 크죠. 이거 못 나가겠네요 내용이. 예고편을 내렸어요. 네. 이건 뭐 판결문까지 판결문도 사람이 나왔어요? 공개를 네. 했네. 네. 야 이게 뭘까지? 예비 신혼부부라고 나온 두 남녀가 네네. 불륜 남녀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MBC 그래서 원래 부인이 네. 원래 부인이 자녀도 있는 거죠 자녀도. 그 판결문을 공개를 한 거예요. 야 진짜 MBC 진짜 KBS는 0%가 나오질 않나 네. 아니, 신혼부부가 아니고 재혼 커플이다. 네. 뭐 이런 얘기죠. 진짜 MBC 진짜 아무튼 이번에 배현진 앵커가 이번에 네. 또 다행히 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이렇게 되니까 또 최승호가 또 사장에서 물러나서 네. 사실 최승호를 딱 만났으면 재밌었을 텐데 국회에서. 네. 근데 뭐 좀 약간 아쉽겠네. 최승호 갑자기 빤스런해가지고. 네. 아이고 아무튼 뭐 재밌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 0.39의 비밀 이런 거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충격적입니다. 네. 충격적이니까 여러분들 민경욱 후보 많이 좀 이렇게 얘기 좀 연락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뭐 이 숫자 네.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는 민경욱 의원 지역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요 숫자가 나왔는데 요걸 한번 그 여러분들 각자 자기 지역구에서 그렇죠. 자기 지역구에서 특히나 사전 투표와 선관위 가면 홈페이지에서 다 확인하실 수 네. 있습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그리고 아니면 네. 관내 투표, 관내 투표 여기에서 어떤 숫자에 의심이 있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셔서 발견을 하시면 마지막으로 네. 사람들이 0.39 한 번 더 보여달래. 네. 0.39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네. 0.39가 뭔지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네. 0.39는 진짜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아니 말이 안 그러니까요. 되죠. 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화면 소재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자, 정일영 후보가 관내 사전 투표에서 15,797표를 얻고 관내 사전 투표에서 6,185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내 사전 투표의 숫자와 관내 사전 투표의 숫자를 놓고 계산을 해보면 0.391530을 관내 사전 득표 15,797에다가 곱하면 똑 떨어져요. 6,184.9가 나오는데 네. 요건 딱 6,18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민경욱의 관내 사전 득표수 11,335표에다가 0.39347을 곱하면 4,459.9가 나오는데 그러면 민경욱이 얻은 관내 사전 투표수 4,460표하고 딱 떨어져요. 딱 떨어집니다. 정의당 이정미가 관내 사전 득표에서 얻은 5,296표에다가 0.391427을 곱하면 2,072.9가 나오는데 요건 이정미가 얻은 관내 사전 투표수 2,073표로 똑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또 똑같은 비율로 그것도 한번 네. 다시 보여주시죠. 그게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그 정의당 심상정이가 나온 고양 지역구 있잖아요. 네. 거기는 특별히 안 맞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야, 거기는 안 건드린 거야. 여기는 심상정이니까 안 건든 거야. 정의당 잘못 건드렸다가 심상정한테 큰일 나거든. 건드렸다가는 그러니까 작살날까봐 저렇게 서울, 네. 경기, 인천 지역에서 네. 그 다 똑같이 나와야죠, 민주당과 통합당의 그 네. 사전 투표 비율이 63대 36으로 거의 비슷하게 네. 거의 두 배수 가까이 네. 차이가 나잖아요. 네. 심상정 지역구만 비슷하게 나와요. 왜냐면 정의당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거든. 여기 지금 0.392가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요? 그런 말도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런 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때는 항상 어떤 수열을 가지고 하거든요. 네. 수열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고 그 왜 프로듀스 101도 네. 그런 식의 네. 차이가 나냐? 이 수열을 넣어가지고 이걸 숫자를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냥 갑자기 막 그쵸, 그쵸. 난수로 막 만드는 게 그치, 아니에요. 그치. 수열을 넣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비리비리 그냥 네. 0.39 그냥 아무렇게나 넣어보자. 아무렇게나 뭐 넣자. 계산 아무렇게나 계산 이게 요렇게 아니지.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만의 머리도 네. 안 되고 네.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통계학자, 통계학자, 수학자가 조금 보셔야 됩니다. 패턴이 네. 있다는 걸 네. 패턴이 있다는 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서울, 경기, 인천의 저 사전 투표 비율은 63대 36으로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똑같은데 네. 서울, 경기, 인천의 당일 투표 비율도 그러면 적어도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숫자가 그럼요. 하나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서울 인천의 당일 투표 비율은 54대 45고요. 네. 54.06대 45.94고 네. 경기의 당일 투표 비율은 52.66대 47.34고 서울은 50.72대 49.28이에요. 숫자가 하나도 안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도 같지가 않아요. 네. 저게 사실은 정상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인천과 경기가 서울이 똑같은 비율로 사전 투표를 네. 63대 36이 되냐고요. 아니 저도 이제 음모론은 안 가려고 이 건은 제가 좀 네. 이렇게 경계하고 있었는데 저 통계 보면서 저 숫자 보면서 아 이거는 제가 의심을 한번 해봐야겠다. 네. 한번 파헤쳐봐야겠다. 현직 수학자입니다. 어디 있어? 네, 여기 위에 네, 현직 네. 수학자입니다. 이거 네. 조작 같다고 하시는 얘기 조금 몰라보세요. 네. 예. 현직 수학자입니다. 부정선거. 네. 네. 현직 수학자인데 뭐. 현직 수학자인데 저것도 좀 네. 인천 남동구도 그런 게 있었나 보죠? 네. 네. 인천 남동구도 자, 저런 게 인천 있었다. 남동구도 한번 볼까요? 아 맹성하고 관내 투표하고 똑같네요. 네.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네. 관내 사전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의 비율이 네. 정확하게 0.3으로 맞아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좀 피보나치 수열을 잘 몰라서 네. 자, 이거 보시면 네네.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3,462표, 2,080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관내 사전 투표하고 관내 사전 투표의 비율이 그러네. 관내 사전 그러네. 투표가 쪼르르륵 맹성규랑 유정복이 네. 같네. 0.35 쪼르르륵 저 비율이 아 그러네요. 야 저것도 어떻게 또 관내 사전 투표는 비율이 그러니까 맹성규의 관외 비율이랑 유정복의 관내 비율이 0.35네. 0.35. 네, 0.35로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은 0.35, 저쪽은 0.39. 네.
재밌네요. 우리 또 유정복 후보 쪽에도 이건 좀 네, 연락해야겠네요. 요거 연락을 해서 연락해야겠네요. 관내 사전 투표하고 네. 관내 사전 투표함을 네. 비교를 좀 해봐야 숫자를 맞춰봐야 된다라는 네.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네. 이제 막 똑같은 얘기네. 네. 똑같은 그러니까 저거, 저쪽은 그거는, 0.39로 갔고 여긴 0.35로 갔고. 네. 물증이 필요 없어요. 숫자요. 숫자 가지고 수개표 해야지. 이러면 수개표 네, 해봐야 돼요. 이러면 수개표를 해가지고 표를 보면 되죠. 아니 플러스 네. 원원이 네. 그 물증 PD에 가지고 가져간 하차하는 게 게 아니에요. 네티즌 한 명의 의혹으로 시작된 네. 겁니다. 물증이 있어서 그렇게 밝혀낸 게 아니에요. 저 숫자 배열만 네. 팠더니 그때 처음에 네. 네티즌 한 명도 사실 되게 좀 비아냥 많이 종로는 받았잖아요. 0.27이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아, 다 계산하시는구나, 이제 숫자를 이제 계산해 보시면 딱딱 나오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셋 다 문과라서. 네. 자, 네. 서울대 게시판에 네. 게시판에 여기 네. 많이 뜨고 있나 본데 오늘 네. 하루 종일 이게 엄청 뜨고 오. 있다는데 서울대 게시판 거를 놓고 네네. 한번 보시는 분이 있으면 네네. 좀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네. 저희가 내일이라도 네, 그러니까요. 내일 방송에서라도 뭐 특별 방송 내일은 해야겠네요, 특별 방송을 만약에. 해서라도 네네. 요걸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국 지역별로 네. 전부 이런 식으로 사전 투표에서 네. 관내 투표하고 관내 투표 사이에서 어떤 비율이 계속 똑같이 나온다. 네. 아니 저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네. 맹성규를 투표한 관내 투표와 관내 투표의 비율하고 그러네요. 유정복을 투표한 관내 투표와 관내 투표의 비율이 똑같을 수 있을 확률이 과연 몇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4개를 곱해가지고 숫자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숫자들이 되게 큰 숫자들이라서 네. 근데 저게 며칠 지나면 저게 파쇄를 하는 거죠. 네, 저게? 그렇죠. 파쇄하기 전에 아니 빨리 저 해야겠네. 관내 투표의 비율을 계산해 보자면 저게 관내 투표가 몇만 표고 네. 관내 사전 투표가 22,900이고 네. 관내 사전 투표가 8,000인데 네, 네. 그럼 22,000 곱하기 8,000에다가 13,900, 14,000 곱하기 5,000 이렇게 곱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를 쭉쭉 곱해 네, 나가면 네. 그게 숫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만 곱하기 만만 해도 1억인데 네, 네. 거기다가 또 8,000하고 4,000, 5,000을 곱하면 야, 여기도 보니까 그러니까 맹성규가 관내 사전에서 너무 압도적으로 많이 받게 했네. 네. 참 진짜 한심하네, 한심해. 맹성규가 일방적으로 관내 네. 사전 투표만 앞선 아니 관내 사전에서 네. 몇 표를 이긴 거예요? 거의 만 표를 이긴 그러니까요. 거예요. 말도 안 거의 돼. 9,000표를 이겨버렸네. 네, 말도 안 돼. 그러면 뭐 네.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어떻게 네. 됐건 간에 네, 이길 수 있는 이기기가 거죠. 어렵죠. 네. 관내에서 9,000표 이기고 관내에서 3,000표 이겼네. 네. 아 진짜 이거 많은 분들이 저 숫자가 이상하네, 벌써. 투표용지 파쇄하기 전에 빨리 네. 증거 보존 신청을 빨리 증거. 자 유정복 의원 지역에서도 유정복 네. 후보 지역에서도 빨리 네, 증거 보존 신청을 해서 네. 파쇄하지 못하게. 사전 투표를 용지를 파쇄하지 사전 못하게. 투표 용지를 파쇄하지 못하게 해서 사전 투표를 네. 직접 수개표로 숫자를 맞춰봐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선거를 총지휘한 사람이 네. 양정철이었잖아요. 네, 바로 사퇴하고. 아니 근데 양정철이 마지막으로 사퇴하면서 한 말이 나는 너무 의미심장해. 네. 무섭다. 두렵다. 네. 빨리 네. 그 자기는 이제 발 빼려고 하는 건가? 두렵다. 네. 아니 이렇게 승리를 해놓고서 두렵다라고 하고서 도망갔어요. 발 빼는. 빨리 증거 보존 신청해야 됩니다. 네. 빨리 네. 증거 심각한 보존 문제. 신청. 네. 아이고 금요일 날 이거 언제 방송- 파쇄하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네, 빨리 증거 보존 해야겠네. 빨리 시간이 증거 없네요, 보존 시간이. 신청을 해서 오늘 저녁이라도 빨리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해서 이거 투표 무효 의혹이 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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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밤에라도 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일 특별 방송을 네, 편성해서라도 방송하겠습니다. 네. 이걸 숫자를 한번 그냥 저희는 지금 뭐 다른 게 아니라 숫자가 이상하다는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올 확률은 네. 거의 네. 자연계에서는 불가능하다. 네. 번개 2번 맞을 확률이라고 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네. 번개 3번 그러니까 연속으로 맞을 그러니까 확률이요. 연수는 번개 3번 그리고 남동울은 번개 2번. 그러니까 네. 총 5번이네. 번개 5번. 네. 예. 거기는 맞아. 이정미가 있기 때문에 네. 숫자가 더 이상해졌구나. 네. 이거 세 명이. 유정복만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세 명. 여기는 이정미까지 숫자가 0.39로 떨어지니까 다시 한번 거기 네. 0.39 그래프 다시 보여주세요. 아니 이건 너무 너무 네. 황당하잖아. 네. 3명. 세 명이 그렇게 네. 비율이 그대로 똑같이 네. 관내하고 관내가 사전 투표가 네. 그리고 관내하고 관내는 같을 수가 없어요. 네. 성격상. 네. 자 민주당 정일영, 미래통합당 민경욱, 정의당 이정미. 네. 3명이. 정확하게 비율이 일치한다는 거. 네. 0.39로. 네. 벌써
저랑 친한 외신 기자가 있거든요. 네. 지금 취재에 들어갔대요. 네. 네. 이런 건 사실 외신들에서 좀 그러니까요. 떠들어야지. 맞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네. 관내 사전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 네. 본인 지역구에서 네. 한 번들 확인해 주시고 네.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당연히 네. 민경욱 후보랑 유정복 후보 저희가 너무 고마웠고 저희 연락 다 합니다. 근데 네. 만약에 저희가 연락 안 됐을 시에도 또 딴 분들도 해야 되니까 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네. 여러분들 다 전화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왜 이런 숫자의 문제는 네, 네. 프로듀스 101에서 저희가 한번 봤기 때문에 네, 네. 이게 그래서 그 기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도 어떤 네티즌 한 명의 이상하다는 네. 의혹 제기에서 시작이 된 문제입니다. 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네. 네. 숫자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확률이라는 게 딱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확률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저 민주당 정일영, 민경욱 저기 연수불뿐만 다시 한번 아니라 보여주실까요? 네. 연수불뿐만 아니라 유정복까지 지금 2개만 나와도 벌써 네. 5개가 그러니까 여긴 0.39, 네. 저긴 0.35. 0.35. 네, 여긴 0.35. 네. 충격적이네요. 저거 한번 네. 이게 여러분들이 좀 좀 어려워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깔끔하게 정리하는. 네. 네. 우리가 다음 방송에 또 한번 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네, 제대로 네. 해드릴게요. 그 표를 만들어야죠. 네, 네. 표를 네. 만들고 네. 시주에서 이런 식의 계산이 어떻게 불가능한 건지 네, 네. 네. 저희가 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코스만 알려줘 나중에.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자, 이게 저희가 왜 삭발을 한 겁니까? 싸우려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는 즐거운 방송 계속할 겁니다. 국민한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방송 할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되는 마지막까지 설 것입니다. 문재인을 반드시 감옥에 쳐넣을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가 투쟁하겠습니다. 주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저희 네. 준비했던 방송을 하죠. 네.